1400여 년 전, 그 누구도 오간 적 없던 길이 열렸다. 대제국 당나라의 문성공주가 혼례를 올리기 위해 떠났던 길. 당나라의 수도 장안에서 티벳의 옛 왕국인 토본의 수도 라사를 연결하는 당번고도다. 그 길에는 실크로드를 장악하고 당나라의 수도까지 점령한 티벳 역사상 가장 강성했던 대제국 토본의 영광이 새겨져 있다. 해발 4,000m를 넘는 아찔한 고갯길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 마치 하늘로 오르는 듯 취재 차량은 티벳의 본토로 향하고 있다. 이 길은 1400여 년 전 당나라 문성공주와 토본의 국왕 송첸캄포의 혼례로 열린 당과 토본의 왕래길 당번고도다. 당번고도는 당나라의 수도인 시안에서 출발해 해발 3,000m,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고원들을 통과해 토본 왕국의 심장부 라사까지 가는 길이다. 티벳의 옛 왕국인 토본의 수도 라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 참도다. 메콩강의 지류인 두 물줄기가 만나 천혜의 해자를 이루고 있는 도시다. (1400여 년) 전 당나라 문성공주도 이 길을 통과해 토본의 수도 라사로 들어갔다. 참도 시내를 메콩강이 가로질러 흐른다. 티벳 고원에서 발원한 메콩강 줄기는 이곳 참도에서 합류해 인도차이나 반도로 관통해 들어간다. 메콩강의 상류인 란찬강, 그 아슬아슬한 협곡 위에 마을이 있다. 소 대신 고산지대 동물인 야크로 농사를 지으며 사는 티벳 전통 마을이다. 고산지대라 땅이 척박해 보통 유목을 겸하고 있다. 여자들은 집에서 주로 배 짜는 일을 한다. 지금 이 여인이 짜는 것은 빵댄이다. 한 올 한 올 비단으로 정성스럽게 짠 빵대는 티벳 여인들의 전통 의상이다. 다른 장식 없이 긴 천을 앞치마처럼 치마 위에 덧입는다. 티벳 여인들은 늘상 이 빵댄을 입는다.
이곳에서는 특이한 방법으로 물을 끓인다. 반사판으로 강한 태양열을 반사시켜 주전자를 데운다. 실제로 주전자를 올려놓은 지 15분 만에 물이 펄펄 끓었다. 말 위에 이불과 짐, 취사도구까지 가득 싣고 마을로 들어오고 있는 한 가족. 행색이 먼 길을 떠나온 듯하다. 파인, 너 파인 전다. 전다. 라살 브니. 너 나무 신도주지 찌거. 난 공부. 전다는 니가 더 딜래. 전다니, 나 까바리 참도라서 참도 누구도 보모. 바바. 여기서부터 티벳의 심장부인 라사까지는 1200km. 말을 타고도 서너 달은 더 가야 하는 거리다. 저들은 왜 그 먼 곳까지 가려는 것일까? 차가 달리는 위험한 길. 오체 투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마주쳤다. 몇 걸음을 걷다 합장한 두 손을 머리 위로 높이 들었다가 온몸을 땅에 던지며 절을 하고 있다. 오체 투지는 온몸을 던져 불심을 보여주는 행위다. 쉬는 틈을 이용해 취재진은 인터뷰를 요청했다. 这边问他吧。他已经走了4个月，从安多过来。多远再休息一次，走多远再休息一次。 일행 중 한 명이 겨우 일어나 인터뷰에 응해줬다. 走了几个小时可以休息。 대 개체장치 보는 말에. 对。他这个。 건에 들어주休息, 양건에 들어주自己 사천성에서부터 4개월째 걸으며 오체 투지를 하고 있다고 했다. 옷에는 가죽을 덧대고 손에 끼는 나무판에는 말발굽을 달았다. 你为什么要这样做？ 为什么这样做？뒤돈다 뛰는 시간을 찾지 말해. 숑 타와진 발라 샤스르치 담버 숑나지나 뒤돈다 시네레머니 때문에 그 잠바 뛰는라가나 저 치타파타니즈 그때 시는 말해. 뭐다 때문에 샤트라는 거는 시작에 하는 샤츠 그 콜하우스 코트는 말해. 내가 다 지금 로고 칼로 뭐 있는 자나 다시 그 디파이언 랑랑아 요나 마싱칭 그 돈도 저성지 그 담바 저렇게 치트다니 하는 샤츠 그 판로테 자토컴니 앞으로 라사까지는 8개월이 더 걸린다고 한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 걷는 길. 오체 투지는 멀고 먼 고행의 길이다. 굽이굽이 오르내리는 산길에서 만난 복병. 바로 공사 중인 도로다. 비포장 흙길을 포장도로로 바꾸는 공사가 티벳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7년 전부터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서부 대개발의 일환이다.
지나는 차량들의 편의는 아랑곳없다. 작업이 다 끝나고서야 취재 차량은 겨우 공사길을 빠져나왔다. 그 옛날 당나라와 토번을 연결했던 교통로인 당번고도에는 지금 문명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 바람은 티베트인들의 삶에 큰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취재진은 예정에도 없던 곳에서 하루를 묵었다. 가는 길마다 공사 중이라 취재진은 일정을 조정해야 했다. 취재진은 인근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다. 다른 마을과 달리 이 마을 집집마다 중국 국기인 오성 홍기가 꽂혀 있다. 유목민들의 정착을 위해 중국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 조성하고 있는 마을인 것이다. 집집마다 공사로 부산하다. 마을 주민의 허락을 얻어 새집 구경을 해보기로 했다. 부모님과 함께 11명이나 되는 대가족이 한 집에서 산다고 한다. 신부도. 신부도. 집 내부 구조도 중국식으로 현대화됐다. 전축에 최신식 난로까지 놓여 있다. 전통적인 유목민 삶에도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멍청하는 영계 고문처를 야쇼. 나그는 영계 하니 나그 개그리기로 나그 강반. 저 개근도 성동이 다 슬로된 소자죠. 어디 따다 영. 나를 조라서 뭐세 까만 거는 영 자들레스 쳐. 내가 그 거가 가시 세가 살게. 세가 살게. 이쪽에 또 정말 영. 겨울날때 공부 이파 초마 파 시에네 때 공부 싸봐 초마 자효래 때문에 상로 돌리시는 엄마 말아자 매만용이 그 다른 가서 안에 공부 싸봐 안에 자ገብ게 로라야 부조 나서게 망속게 장무 그 배나 다 아버지네 초마 라도 그래요 존소는 등 당고 이바 써봐 존 들리가 리는 망소 초마라 그 30분은 들어오래 그래. 도로의 신설과 정비, 주거 환경의 개선이라는 당근을 들고 중국 정부는 티베트인들을 급속하게 중국화시키고 있다. 他之后刚才我说错了，他自己有2个儿子。 참도를 지나 티베트 중부 지방으로 들어서자 울창한 숲이 끝도 없이 펼쳐진다. 고원지대인 티벳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아열대 우림지대 린즈다. 온난 다습한 기후 덕분에 나무가 빨리 자라 산에는 나무가 빽빽하다. 린즈는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인목 축적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한다.
세계적인 임업 지역임을 입증하듯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잣나무가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티베트 고원에 이런 거대한 잣나무가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하늘을 찌를 듯한 세계 최대의 이 잣나무는 수령이 무려 2600여 년에 이른다. 당번 고도는 산길과 협곡을 넘어 토번 왕국의 고도 제탕으로 향한다. 제탕 시내 한복판에 비천마성이 서 있다. 이 비천마상은 스스로 천손의 후예라고 믿었던 토번 왕가의 상징물이다. 말을 타고 제탕시 외곽 언덕을 오른다. 평야지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높은 언덕 위에 솟아있는 궁전 융브라 강이다. 융브라 강은 토번의 초대왕 때 지은 최초의 궁전이다. 이렇게 높은 곳에 궁전을 세운 이유는 뭘까? 지금은 법당으로 사용되는 이곳에 토번 왕과 초대왕의 조각상이 모셔져 있다. The first king of Tibet. 토번의 초대왕 네치쨘포 왕이다. 그는 하늘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왔다고 전한다. 강력한 통솔자를 하늘이 내려주길 빌던 부족장들은 높은 언덕에서 한 아이를 발견한다. 그 아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여기고 어깨 무등을 태우고 와 왕으로 추대했다. 그 네치쨘포 왕이 하늘에서 떨어진 곳이 융브라 강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곳에 궁전을 지었다는 것이다. 이 임금이 이제 발견될 때 처음에 이제 그 생김새가 이상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이 임금이 이제 하늘을 가리켰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티베트 사람들은 이 임금이 하늘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왔다. 그래서 이제 그 밧줄을 이제 무탁이라고 해서 지금도 이제 티베트 사람들은 이제 오색 타루초, 오색 깃발을 이제 걸어놓고 바람의 신에 의해서 이제 그 옛날에 이제 하늘로 올라간 조상들을 초대 임금들한테 이제 기원을 드리고. 지금도 자신들을 천손의 후예라고 믿고 있는 티베트인들. 그들의 영광된 옛 역사는 바로 이 언덕에서 시작된 것이다.
윤브라강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창주사다. 당나라 문성공주와 송첸캄프왕은 긴 여정을 끝내고 이곳에 정착한다. 티베트 최초의 사원인 창주사는 당나라에서 시집온 문성공주를 위해 남편인 터번왕 송첸캄프왕이 지어준 것이다. 터번을 통일하고 강력한 제국을 이끈 송첸캄프왕. 그는 결혼을 통해 터번에 처음으로 불교를 들여왔다. 이후 왕실의 지지를 발판으로 불교는 티베트 고원 전역에 퍼졌다. 사원 안에 있는 한 방. 그런데 특이하게도 사람들이 아구긴을 쓰다듬고 만지며 기도를 올리고 있다. 네. 그 비게라고 차면 톱 지만 안 나. 레스트. 시집 오면서 불교를 가져온 당나라 문성공주. 그녀는 티베트인들이 가장 흠모하는 경배의 대상이다. 그녀가 피어올린 티베트 불교의 불씨. 그것은 1400여 년이 지난 오늘에까지 꺼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당번 고도상에서 라사로 들어가는 바로 직전에 만나는 마지막 산꼭의 미라 산고다. 해발 5,000m가 넘는 이 고개를 넘으면 바로 티베트의 심장부다. 라사는 티베트어로 신의 땅이란 뜻이다. 그 신의 땅 한가운데 라사의 상징인 포탈라궁이 우뚝하다. 라사는 현재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다. 현재 라사의 인구는 20만 명에 이른다. 중국이 점령하기 전에는 고작 2만 명이었다. 라사 점령 후 중국인이 대거 이주한 결과다. 티베트인들은 현재 자신들의 수도인 라사에서조차 소수민족으로 전락했다. 라사는 터번 왕국의 두 번째 수도다. 제탕에서 라사로 수도를 옮긴 것은 터번의 최대 영웅인 송첸캄프 왕이다. 그는 새로 옮긴 수도 라사에 거대한 왕궁 포탈라를 지었다. 포탈라 궁은 라사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산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다. 하루 3천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포탈라 궁을 보기 위해 이곳을 오른다. 하늘을 찌를 듯 거대한 포탈라 궁. 한때 세계 대제국 당나라와 어깨를 겨루며 서역과 중앙아시아를 호령한 터번 제국의 영광을 상징한다. 티벳의 그 위대했던 영광은 포탈라궁에 남아 티베트인들의 자긍심으로 살아있다. 라사 시내의 한 거리. 이 거리를 지나는 행인들은 특이하게도 모두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국 각지에서 온 순례자들이다. 이들의 목적지는 족항사원이다. 라싸에 있는 이 족항사원을 참배하기 위해 순례자들은 오체 투지를 하며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길을 마다하지 않는다. 족항사원은 티베딘들의 정신적 심장부인 것이다. 티베딘이라면 일생에 한 번 이상은 족항사원을 참배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다. 티베트 순례자들이 족항사원을 찾는 이유는 뭘까? 족항사원 입구에 있는 작은 법당. 염원을 밝히는 수없이 많은 불들이 주야로 타고 있다. 현생의 업보를 싣고 내세의 희망을 염원하는 티베트 순례자들. 그들에게 불교는 삶의 가치이자 목적이다. 족항사원 안은 순례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다. 모든 순례자들이 족항사원을 찾는 이유는 하나의 불상을 보기 위해서다. 이곳은 촬영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문성공주가 시집올 때 가져왔다는 불상. 티벳에 최초로 불교의 불씨를 심은 바로 그 불상이다. (7세기) 세계 대제국 당나라가 토번에 굴복한 사건인 숭첸캄포 왕과 당나라 문성공주의 결혼. 그 결혼은 티베트 고원의 불교 왕국의 뿌리를 내렸다. 그 정략 결혼 후에도 당나라와 토번 간의 전쟁은 끊이지 않았다. 족항 사원 앞 광장에 자리한 비석이 그 증거다. 이 비석은 821년에 당과 토번이 서약한 평화조약 체결 비석이다.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서약한 비석. 그것은 당과 토번 간의 치열했던 전쟁의 역사를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중국 북서부의 청해성 일대, 끝도 없이 펼쳐지는 초원지대다. 7세기 후반, 이 드넓은 초원지대는 새로운 전운에 휩싸인다. 그 전운은 한반도에서 시작한다. 660년, 당나라는 백제를 무너뜨리고 668년에는 신라와 연합해 고구려마저 쓰러뜨린다. 후방의 위험을 제거한 당나라는 청해성의 초원지대를 손에 넣기 위해 토번과 한판 승부를 벌인다. 그 격전지가 바로 청해호 남쪽의 대비천이다. 광활한 초원지대인 대비천은 말 생산의 최적의 장소다. 또한 무역의 요충지로 양보할 수 없는 곳이었다. 说就公元670年的时候啊，唐高宗李治，派遣谢仁贵，这个率领10万大军来，10万大军来讨伐这个吐蕃。
당의 10만 대군을 이끈 총대장은 서린귀. 당나라 최고의 명장으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이다. 그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서역 정벌에 나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당시 서린귀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서린귀가 이끄는 당나라 10만 대군에 토번군은 기마 군단 특유의 번개 같은 기동력으로 맞섰다. 대비천 전투의 결과는 당나라 군대의 전멸이었다. 참혹한 패배였다. 단신으로 살아 돌아간 서린귀는 죽음은 면했지만 모든 봉직을 박탈당하고 서민으로 강등된다. 토번군은 당군에게 부정무패의 무서운 존재였던 것이다. 대제국의 체면을 구긴 당나라는 9년 뒤인 678년 18만 대군을 일으켜 토번군과 일대 격전을 벌인다. 승풍령 전투가 바로 그것이다. 승풍령은 청해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산세가 험한 고원지대다. 당나라 대군은 청해오 근처에서 토번군에게 패해 승풍령 아래 골짜기로 쫓겨온다. 就逃到这里，军队驻扎到这个山沟里边，成风岭这个沟里边，吐蕃的军队啊就跟踪而至，就在这边的山上。 당나라 대군은 골짜기에 갇혔다. 토번 군대가 골짜기를 둘러싸고 압박을 가하자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진다. 절체절명의 순간 극적 반전이 일어난다.就面临着这个军队被吐蕃军队全部消灭的时候，在晚上，黑石长直啊，当时还是一个偏将，还是个不在边的边外的一个将军，员外将军。他率领了500士兵做敢死队，夜里边爬到山上，到这个冲击啊，袭击这个吐蕃的营垒。 당시 당군은 승풍령 계곡에 갇혀 높은 봉우리에 포진한 토번군에게 몰살당할 위기였다. 이때 후방에 있던 흑치상지가 야밤에 결사대 500명을 이끌고 토번군을 기습 혼란에 빠뜨린다. 이 틈에 18만 당군은 사지를 빠져나왔다. 흑치상지. 그는 당나라에 대항해 백제 부흥군을 이끌었던 백제 출신의 장군이다. 토번 군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장군은 흑치상지가 유일하다. 백제를 멸망시킨 당나라의 장수가 되어 싸워야 했던 흑치상지. 청해 초원에는 그 아픈 역사가 있다. 강을 건너려는 사람들로 배 안에는 발디딜 틈이 없다. 바리바리 싼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모두 성지순례를 나선 사람들이다. 갈수기라 물길을 찾아 강을 건너려면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한다.
이들은 강을 건너 어디로 순례를 가려는 것일까? 쌈에 군바 저 침배이마. 쌈에 군바 침배. 그냥 저로 가초래야. 로 가초래. 이 배에 탄 사람들은 한 동네 사람들이다. 네 가족이 한 팀이 되어 쌈에사 순례에 나섰다고 한다. 강 건너편 선착장에는 트럭들이 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높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하는 머나먼 길. 순례자들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방인에게 티베트인들의 깊은 신앙심은 놀랍기만 하다. 우주를 본뜬 만다라의 형상을 하고 있는 쌈에사.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신비로운 분위기의 아름다운 사원이다. 티베트 불교의 상징인 거대한 불탑, 스투파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쌈에사는 송첸 캄포왕의 5대 손인 치송 대젠왕이 지은 사원이다. 티베트 불교 사상 숭례를 최초로 배출한 사원으로 유명하다. 7世纪中叶，松赞干布松赞干布时候，7世纪中叶，西藏的33代国王松赞干布时候，西藏这个地方有佛教，有殿。一说了以后，藏王在当时贵族家庭当中挑选出最聪明的7位男士，出名的7觉士。这7觉士，自从7觉士有了以后，咱们这里佛法僧三宝都聚起来。 쌈에사의 건립으로 불교가 티베트의 국교로 자리 잡게 된다. 그 증거가 쌈에사 본전 앞에 서 있다. 흥불맹서비. 토번의 38대 왕 치송 대제는 쌈에사를 짓고 불법을 영원히 수호하겠다고 맹세한다. 당시 불교는 토착 종교에 밀려 왕실 중심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다. 치송 대젠왕은 반대를 무릅쓰고 불교를 과감하게 국교로 삼았다. 토번의 제38대 왕인 치송 대젠. 그는 오늘의 불교 왕국 티베트를 잇게 한 왕이다. 그의 외치도 눈부셨다. 이 거대한 묘비처럼 치송 대젠왕이 다스릴 때 토번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다. 谁的是就是被七松德真的是，七松德真的是吗？那个 세계 대제국이었던 당나라도 토번의 치송 대젠 왕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는 티베트 역사상 영토를 가장 크게 넓힌 왕이다. (763년)
토번의 치송 대제왕은 청해 초원을 넘어 당나라의 수도 장안을 점령했다. 도원항을 비롯한 서역의 실크로드 요충지들을 그의 손안에 모두 넣었다. 티벳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를 구가했다. 그 화려했던 티벳의 옛 영광은 포탈라궁 앞 광장에 남아있다. 장안 점령 기념비. 당나라의 수도 장안을 점령하고 개선한 토번 장군의 전공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 지금은 일반인들이 볼 수 없게 자물쇠를 굳게 채워놓았다. 포탈라궁 앞 광장에는 해방 기념비가 우뚝 서 있다. 티벳을 점령한 중국이 티벳을 해방시켰다며 자랑하기 위해 세운 기념비다. 티벳의 상징 포탈라궁 앞에는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휘날리고 있다. 깃발은 중국에 점령당한 티벳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취재진은 끝으로 토번의 위대한 영광을 열었던 송첸칸 포항의 무덤으로 향했다. 이곳 총계 언덕에는 역대 토번왕들의 무덤이 흩어져 있다. 흙둔덕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토번왕들이 잠들어 있는 무덤이다. 그중 가장 큰 흙무덤이 바로 송첸칸 포항의 무덤이다.外边看的话呢是像那个自然的，是不是？不像人工做的。但是那个里面看的话呢是肯定是。 대제국을 이끌었던 토번의 송첸칸 포항. 화려했을 그의 무덤은 지금은 그 누구도 돌보지 않아 무덤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했다. 무덤 위에는 송첸칸 포항과 당나라 문성공주의 사당이 있다. 송첸칸 포항은 티벳 고원에 활거하고 있던 여러 부족을 통합하고 통일왕국의 기틀을 잡았다. 티벳 문자도 그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는 토번을 세계 대제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주인공이다. 여러분 다가 송전가 뭐 연답 되게 그 인수는 다시 개가왕도 또 도면 동안 송전가 다시 개가 그 송원도 되고 봐. 직대체 이 인수는 이거 살대체 뒤에서 거래. 네가 이거 살대체 위에도 쓰지 않는 라지교와 주된 미주 점을 주도 주대체 야가게 디 르네디가 참았던 저를 비일 수교로 디제제 조셔고 송전가 뭐 7세기
당태종과 어깨를 겨루며 일세를 풍미했던 토본의 송첸 캄포왕. 그가 죽었을 때 토본인들의 애통함이 한 줄의 시로 전해온다. 토본의 송첸 캄포왕과 당나라 문성공주의 결혼. 두 사람의 혼인은 그 옛날 티벳이 얼마나 강성한 나라였는지 보여주는 역사적인 대사건이었다. 1400여 년 전 서역과 중앙아시아를 호령했던 대제국 토본. 그 위대했던 영광을 티베린들은 이제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